네,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고객한테 이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게 도대체 이게 AI를 어디다 써먹어야 되냐. 근데 가장 크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고객들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뭔가 AI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만히 듣다 보면은 AI 과제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유행처럼 사용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죄송하지만 저는 뭐 AI 이노베이션 유닛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AI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AI가 왜 필요하냐면은 논리 연산의 영역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은 AI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뭐냐면은 저희가 뭐 어떤 뭐 결국에는 가장 단순하게 펑션이라고 보면은 경우의 수를 정의할 수 있으면은 아웃풋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if else 뭐 노가다를 하셔라도 그냥 개발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경우의 수를 특정할 수 없는 영역 때문에 AI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어를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비전 이미지 처리를 한다든지 이거는 인풋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아웃풋의 출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지적으로 추론을 시켜가지고서 뭔가를 해결할 때 AI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살펴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뭐 PI 컨설팅 좀 여기서 이제 업력이 되신 분들은 컨설팅 업체한테 가서 보면 이제 종이 또가기로 막 플로우 차트 그려가지고서 이 회사의 표준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 시스템들한테 이제 구현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뭐 백오피스 시스템에서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에 측정이 불가해서 사실은 놨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로 못 그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뭐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인지를 잘한다는 능력을 통해서 뭔가 업무를 효율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많이 고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비즈니스 워크로드 중에 어떤 부분이 AI인지 아닌지 일단 정의하고 시작해야지 괜히 AS 동력을 좀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회사가 한 저 정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뭔가 좀 편하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게도 AI의 이제 서비스 씬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엔드 유저, 그러니까 워크포스들이 그냥 나를 어시스트해서 내가 AI를 통해서 뭔가 업무의 효율을 느끼고 그냥 그걸 가지고서 뭐 위에 리포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있고 뭐 코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뒤에 숨어 있는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닿아 있는 영역을 뭔가 자동화한다거나 효율화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약간 일종의 에이전틱한 거를 백오피스 시스템에 심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크게 두 가지 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저 정도 단계에 있고 아마 저희가 뒤에 얘기해드린 트랜스포메이션을 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 비로소 우리 회사가 AI 네이티브 회사가 되었구나 라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AI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정의해 봤어요. AI 적용을 빠르게 우선 교류할 수 있는 아키텍처, 여기서 아키텍처는 단순하게 그냥 시스템 구성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약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수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AI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AI 활용이 가능한 프로세스로 회사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하고 AI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가, 워크포스에 대한 얘기겠죠. 요거 4개를 틀로 가지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거를 저희 회사부터 해서 뭐 저 가운데 있는 큰 화살표가 그냥 AI라고 보면은 뭐 엔터프라이즈가 어떻게 하면 저 AI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일종의 프리즘이 필요했어요. 뭐 빛이 한 빨주노초 파란보로 되어 있더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이 얘기하듯이 저희가 이제 저 프리즘을 토대로 에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 첫 번째가 6개 필러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프리즘에 걸쳐서. 첫 번째가 도대체 이 회사가 구성원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일들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뭐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은 채팅 도구들을 사용하더라도 거기다가 계산을 시키면은 무지막지한 일이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의도를 잘 파악해서 뒤에 이제 칼큘레이션 도구를 사용해서 에이전틱하게 구성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AI를 이해하고 워크포스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저희가 매트리스 성숙도 진단 항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서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6개 필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는 일단은 3번째, 4번째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특히 여기서 좀 죄송스럽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내 ERP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허들이 뭐냐면은 뭔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AI한테 업무를 시키고 싶은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ERP는 API가 서비스가 안 돼서 적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누더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부분만 RPA로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약간은 이제 성숙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이걸 갭을 복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기인해서 네 번째가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그 정도로 되어 있느냐. 여기서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뭐냐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레디 데이터라는 거하고 그냥 일반 그냥 DBMS에 있는 데이터하고 아니면 그냥 문서에 있는 거하고 좀 수준이 다르거든요, 각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마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AI한테 인사이트를 좀 추론하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마트에 있는 데이터가 AI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이터거든요. 여러분 보통 마트에 있는 데이터는 BI 도구에 붙이기 적절한 모델링이 되어 있지 AI한테는 친절하지 않아요. 특히나 LLM한테는, 그러니까 언어 모델한테는 붙이기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마트를 뭐 역정교화를 해가지고서 AI 레디 향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작업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어느 고객사나 마찬가지로 저 6개의 대략 한 10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성숙도를 보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성숙도는 뭐 저희 회사나 아니면 구글 쪽에 연락을 하시면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돈 받고 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요건 이제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뭐 결국에는 그렇죠. 뭐 고객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내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뭐 트랜스폼 하겠습니다. 이건데 앞서 말씀드린 저 위가 6가지의 필러라고 보시면은 그 중간에 에어 서비스, 에어 플랫폼들이 각각 그 전문 서비스 영역, 제품 이렇게 있는데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뭔가 팔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AI를 가지고서 고객들한테 드라이빙 하기 위해서 저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적절한 솔루션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고객과 AI 여정을 함께 합니다. 라는 게 저희 올해 아마 5월에 어나운스된 새로운 브랜딩이자 비전이고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인데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은 안 되었네요. 에어라는 게 AI 레디의 약자입니다. 무언가를 AI 레디 시키겠다. 요거의 약자고. 그래서 에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비전 워크샵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보통 이제 과제들을 도출을 하고 공동 워크샵을 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통 한 30여 개 정도 고객사분들의 현업분들이나 IT 담당자분들이 아이디어를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뭐 생산성, 구형, 용이성 이렇게 해서 우상향에 있는 퀵인 과제들을 도출해주는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8주에서 12주 내에 퀵인을 할 수 있는 거를 토대로 계속 스케일 아웃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빌드는 심플합니다. 뭐 내부에 인소싱된 충분한 AI 인력이 있으시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면. 그리고 아니면 부족하시면은 저희 쪽에 있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고객사에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던 그 전문 인력들이 가서 같이 빌드를 해주는 거고,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AI 오퍼레이션에 특화된 티밍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I는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큐러시가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설을 세워가지고 끌어올리는 활동들을 한 다음에 A/B 테스트하고 이행하는 것들이 일종의 기존에 단순하게 IT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뭐 장애가 나서 대응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설을 세우고 스프린트 단위로 계속 검증해서 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는 전문 팀들을 구성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플랫폼에 관련해서는 요거는 저희가 좀 어쨌든 고민해서 만든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내부에도 실제로 내부 시스템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저희가 보통의 조금 저희 표현으로는 죄송합니다. 유난 떠는 플랫폼들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 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들의 피처들을 다 찢어놨어요. 그래서 모델은 좋은 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글의 어떤 좋은 서비스라고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써주면 되고, 버텍스 AI 쪽을 데이터 플랫폼하고 저기 AI 옵스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 빅쿼리를 데이터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대로 인테그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저 영역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저희 거로 소화하려는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고객들이 여전히 AI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는 저 피처들을 적절하게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에어 플랫폼이라든지 하고 인테그레이션 됐을 때 효율이 좋을까라는 거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저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은 돈 받고 있지는 않으시니까 내부에서 저희 에어 로고를 다 없애시더라도 내부 프로젝트 할 때는 저거를 레퍼런스 프레임워크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소개는 짧게 하겠습니다. 에어 스튜디오는
이른바 말씀드리는 레그 매니저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그 레그 문서화된 저장소에 대한 거버넌스 관리, 접근 제어, 그리고 뭐 조직 연동, 그리고 거기서 에이전트 빌딩 도구, 물론 이제 백엔드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뭐 구글 서비스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스페이스나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편하고, 무엇보다도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지금 대부분 다 POC 수준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업로드를 했는데 특히 이제 금융권 프로젝트 최근에 저희가 구축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아무래도 문서 자체도 보안 등급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볼 수 있어야 되고 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유 폴더에 막무가내로 들어놓다 보면은 특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되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그 관리가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엔진 레벨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을 에어스튜디오라는 것에서 제공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당연히 이제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카탈로그에 대한 그 관리하는 서비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옵스는 그 실제로 우리 모델을 개발하신다거나 파인 튜닝을 할 때 관련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비스 쪽하고 연결된 건데, 저희 이제 그 역삼 쪽에 저희 오피스하고 또 과천의 신사업 보면은 이런 랩들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환기 차원에 저희가 일종의 꾸려놓은 데모 존 투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저희가 세션 진행해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비전 워크샵 같은 거 진행해드리면서 과제 도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모여가지고서 라운드 테이블 구성해서 뭐 고객님들 과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좀 더 퀵인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세일즈 채널들 통해서 컨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에 이렇게 있고, 특히 뭐 금융권 쪽이 좀 고무적이죠. 뭐 혁신금융이다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아마 거의 업계에서 한두 손가락에 안을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유즈 케이스 중에 기본적으로는 레그 베이스드 챗봇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일반적일지 몰라요. 그 회사의 어떤 지식들을 다 모아놓고서 뭐 채팅 형태로 해서 답변을 하게 하겠다인데, 조금 어프로치가 다른 거는 날리지 베이스를 AI향으로 구축한다라는 거에 목표를 저희는 좀 드립니다. 고객분들한테. 단순하게 뭐 인사 규정을 좀 올려서 뭐 답변을 했어. 뭐 법무 관련된 내용을 올려가지고서 내가 궁금한 거 자기가 답하더라.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업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내부에 있는 정형 데이터하고 실제 문서화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하고 섞어서 통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바라거든요. 그러면서 별도의 회사에서 내부의 리즈닝 레이어가 별도로 구축돼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저 앞쪽에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이 회사가 필요한 리즈닝 레이어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걸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정형 데이터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 문서만이 레그 대상이 아니라 정형 데이터도 레그 대상이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들, 뭐 굳이 잘 정리된 데이터를 오히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표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벡터화 시키는 거는 계산할 수 있는 거를 계산하지 않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서, 그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여기로 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형하고 문서 기반의 전체를 다 모아서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이제 인텔리전스를 생산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고객분들이 보통 오해를 하시는 게, 인텔리전스 생산할 때 AI가 뭔가 이거 좀 예측해줘 그러면 예측을 하는 척은 하는데, 그렇게 좀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지 않고요. 사실 언어 모델이 예측하는 거는 예측하는 척 하는 거지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머신러닝 MLDL 기반의 어떤 모델을 통해서, 예측 모델이나 뭐 시계열 모델이나 이런 회귀 모델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석은 LLM이 잘하죠. 해석을 가지고서 LLM한테 시켜가지고 진행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단순한 문서 생산인 거죠. 그러니까 문서 생산은 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문서를 다 넣었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거에 맞게 찰떡같이 되지는 않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문서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프로토콜을 잡으시라. 그러니까 오너십이 없는 문서는 어쨌든 문서 자체도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입장에서 보면은 오너십이 없는 데이터를 핸들링한다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서 자체에 대한 프로토콜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아웃풋 문서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잡으시라. 그런 다음에 정말로 AI한테 필요한 일들을 시키면은 포맷을 만드는 일쯤은 포맷만 정의가 돼 있으면은 안에 실제로 AI가 뭐 문서를 잘 만들어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추론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그 내용을 채우는 게 더 효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양식대로 만들어줘야, 너무 피상적인 거에 그 AI를 좀 소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서 할 일은 앞뒤 인풋되는 그
포맷들을 맞추는 일 정도만 하면은 AI 가지고 충분히 효율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이전트인데, 결국에는 에이전트는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담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단일 에이전트에 대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파악해서 그다음에 유형을 분석한 다음에 체이닝을 해서 하나의 이제 단위 업무를 할 수 있는 작은 에이전트를 만들어 놨으면은 그 에이전트들하고 뭐 프로토콜이 MCP가 돼도 좋고 A2A가 돼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엮어서 통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약속을 지킨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콜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 체이닝 해가지고 커다란 에이전트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투어가 상담 챗봇도 있지만 내부에 그 여행 상담, 그러니까 MD분들이 보통 상품 기획하는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그 이러한 형태로 분석해가지고서 자동화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혹시나도 뭐 그런 상세한 사례들 좀 궁금하시면 뭐 불러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플라이휠 뭐 전략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에어 플랫폼 기반으로 일단은 기반은 마련해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모두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모든 걸 다 프로덕트처럼 제공하고 싶지는 않아요. 경험을 해야 되니까 프로덕트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컨설팅, 빌드, 오퍼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하고 같이 스토리를 써내가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실제 비즈니스 서비스가 되는 형태로 저희 내부에서는 저희 회사 자체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하고 함께 되면은 특히 마지막 저쪽 우하단에 있는 커스터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좀 딱딱하게 말씀드린 이유도 저희는 이제 AI 같은 신기술 프로젝트에서 고객들하고 성공을 경험하고 싶지 그냥 유행이다라고 그냥 따라갔다가 같이 공동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금 AX 관련해서 혹시나 문의나 이런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세일즈 컨택하셔가지고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